네, 안녕하세요. 사주 명리학 강사 김태형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천간의 합과 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이제 지지의 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 종류가 많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자, 설명을 하나하나 또 들으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우선 지지는 뭐 천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천간의 합은, 천간은 좀 순이란 하나의 기운이었어요. 하늘의 기운. 지지는 땅의 기운이었죠. 땅에는 여러 가지 기운이 많이 섞여 있어요. 돌, 자갈, 흙, 뭐 건물, 뭐 사람, 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혼재해 있듯이 이 지지의 합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것저것 많이 좀 섞여 있고 또 혼잡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들도 세 가지가 되는데요. 일단 육합, 방합, 삼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육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육합은 보면 부부합이에요. 부부합. 애정적인 합이죠. 부부합. 서로 끌어당기고 좋아하는 합이 이 육합인데, 자, 저 옆에 오른쪽 상단의 표를 보시면 서로 딱 반대편에 짝을 지어 있는 요소들,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이 12가지 지지들을 딱 대칭일에게 놓았을 때 서로 반대편에 있는 거, 완벽한 내 짝이죠. 저것들이 우리가 육합에 구성하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총 6가지. 이렇게 해서 6가지라서 육합이에요. 이 육합은 일반적으로 부부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부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주 안에 내 배우자 자리에 자라는 글자가 있고 이 사람 배우자 자리에 축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둘이 합이 들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궁합 보러 갔을 때 너네 합이 들었어. 너네 부부합이야. 결혼해도 될 것 같아. 너네 잘 만날 거야. 이런 건 우리가 이 합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합이 있다라는 거는 서로 좀 끌어당기는 기운이라 그랬죠. 그래서 애정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붙어 있을 수 있고 서로 좀 생각해주는 마음도 되고. 그런데 이 자축합이, 뭐 인해합이, 묘술합이, 이런 부부합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일적인 분야, 사업적인 분야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둘이서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 우리 동업을 한다? 그럼 동업자랑 나랑 둘이 박수 치고 노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팔면 됐다. 야, 오늘 빨리 문 닫자. 야,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과물이 좋지 않아요. 왜?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서로 너무 좋아하기만 해서. 그래서 이 합이라는 거는, 육합은 이 부부 사이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작용이 많다가 되는데, 일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특히 부부 중에서도 이 합이 너무 강하면 서로 너무 집착하거나 아니면 서로 너무 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합을 잘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거리를 어느 정도 둬야 할지, 아니면은 조금 붙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지, 각자의 공간이 있는 것이 좋은지, 이거를 우리가 육합을 보고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볼까요? 자, 예시 1번을 보면 자축합이 있죠. 자축합. 그럼 저 자축합이라는 게 뭐냐? 대체적으로 자랑 축의 속성 둘 다 굉장히 좀 차가운 기운이에요. 수의 기운이죠. 차갑다. 그 다음에 음적이니까 어둡다. 그럼 저기서는 내가 어떤 합에 대한 요소, 내가 어떤 애정적인 요소가 어디서 나타난다? 좀 깜깜한 공간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 정적인 공간에서 나타난다. 내 배우자를 어디서 만난다? 시끄러운 데서 만난다? 자축 둘 다 조용한 속성이기 때문에 좀 정적인 공간, 뭐 카페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뭐 책방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좀 소수의 모임에서 어떤 합의 기운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저 예시 2번을 보면 사신합이 드러나 있죠. 저 사신합을 보게 되면은 사의 속성은 어때요? 빨갛죠. 움직이죠. 역동적이고요. 신의 속성 어때요? 신도 대체로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보면 역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합의 요소가 어디서 나타난다? 역마의 속성, 움직임의 속성, 뭐 터미널, 아니면 뭐 비행기,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 이런 공간에서 어떤 애정적인 요소, 합의 요소, 아니면 서로 어떤
이렇게 비즈니스적이든 아니면 애정적이든 서로 좀 원만하게 갈 수 있는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신합의 관계에서 저 역동적인 상황에서 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다음 종류 볼까요? 다음 이제 방합. 방합은 이제 가족합이에요. 가족합.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임묘지는 목이었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봄의 가족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하고 묘하고 지는 셋이 봄의 가족이에요. 봄씨 집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 오, 미 같은 경우에는 화의 기운이었죠. 그다음 남쪽이었고요. 그럼 쟤네도 뭐 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 여름의 기운을 갖고 있는 뭐 여름 집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유술은 금, 그 다음에 해자축은 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인, 묘, 진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인묘진은 다 서로 다른 걸 하려 해요. 뭐 우리가 가족들 비교할 때 아빠는 회사 가고 엄마는 뭐 장 보러 가고 애는 학교 가고 각자 하는 사회적인 역할이 다들 다르죠. 만들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이나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요소들이 다 달라요. 물론 뭐 가족 기업도 있고 가족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본인들 파트가 많이 나눠져 있죠. 근데 우리가 명절이나 한번 모여야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지방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명절에 같이 밥 먹고 떠들고 뭐하고 하다가 딱 끝나면 각자 일하러 흩어지죠. 그런 합이 우리 보시는 이 방합입니다. 그래서 이 방합의 기운이 가장 세요. 가족이 제일 강하고 가족이라는 게 잘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애정적인 거는 잘 끊어지죠. 뭐 헤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족은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합 중에서는 그 작용력이 방합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예시 한번 볼까요? 자, 예시 1번을 보면 인묘진이 지금 방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의 기운이 제일 강하다? 봄 집안의 사람들이 다 모였죠? 봄의 기운, 목의 기운을 갖고 있는 집안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럼 얘는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 설령 금의 기운이 와서 이 나무를 잘라버리려 한다 하더라도 잘 잘려요? 잘 안 잘려요. 방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 목의 기운은 뭐였죠? 새로 피어나는 거, 시작하는 거, 개발하는 거, 창조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금의 기운은 뭐예요? 마무리하는 거, 결실 이루는 거죠. 만약 운에서 야 좀 너 마무리해, 이거 운영하는 거 접어야 돼, 너 이거 이제 그만 배워, 이런 운이 오더라도 방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잘 멈춰지지 않는다. 쉽게 포기가 잘 안 된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실 수 있고, 옆에 예시 2번 지지 네 글자가 전부 다 해자축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저 사주는 어떤 기운이 제일 강하다?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 근데 저 사주의 수의 기운이란 나랑 똑같은 글자죠? 내가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나랑 똑같은 수가 많다? 경쟁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 사주가 된다. 왜? 저 해자축이라는 글자가 수의 기운을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만약에 나한테 활동운이 온다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경쟁이 많은 환경이 주변에 많이 깔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방합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방합은 가족이었고요. 이제 나오는 삼합은 사회적인 합이에요. 사회적인 합. 이 옆에 저 그림을 보면 저 사람들이 다 한 명의 가족이 아니에요. 다 가족 다 따로따로고요. 서로 애인도 다 따로따로 있고요. 저 사람들 일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같은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루는 합이 이 삼합이라 얘기를 하고, 밑에 보시면 해묘미는 목을 만들어요. 이 가운데 있는 글자 해묘미라 치면 가운데 묘라는 글자가 있죠. 그럼 저 글자를 만들기 위한 그룹이 돼요. 목을 만들기 위한 그룹이 해묘미고, 인호술은 뭐를 만든다? 저 화의 기운을 만들기 위한 합이 되고, 사유축은 금의 기운을 만들기 위한 합이 되고, 신자지는 가운데 자가 있으니까 수의 기운을 만들기 위한 합이 된다. 그러면 이 글자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평상시에는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해묘미 목국을 예시로 들어드리면, 해는 만약에 자년이 오거나 축년이 오면 우리 방합을 이루죠. 해자축 방합을 이루니까 수의 기운을 갖고 살아요. 나는 원래 수의 기운 집안이야, 겨울 집안이야. 근데 그러다가 그 자축 기운이 흘러가고 인묘 기운이 슬슬 들어오면 평상시에는 뭐를 만들려 한다? 목의 기운을 만드는 작용을 해요.
모기 기운을 만드는 공장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미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가운 금의 기운이 신유술이 왔을 때 저 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면 끝에 있는 글자가 다 진술충미죠. 진술충미. 저희가 지지 공부할 때 진술충미는 창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가운데 있는 글자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여기서 보이시는 진술충미가 각각의 좀 창고가 된다. 앞에 인신사해 저 네 글자는 저 기운들을 만들어내는 공장, 어떻게 보면 가동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시 볼까요? 자, 예시 1번은 해, 묘미, 목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저 해, 묘미가 저렇게 있다고 할 때 목의 기운이 강한 사주라고 봐야 돼요. 해가 수의 역할을 안 해요. 미가 토의 역할을 안 하고요. 쟤네 둘 다 저 목을 만드는데 조금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 그럼 목의 기운을 만드는 사주구나. 그럼 육친으로 봤을 때 정화일간으로 태어난 사람한테 목은 뭐죠?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인성이 돼요. 그러면 학문이나 학업에 대한 기운을 수시로 만들어내는 사주가 된다. 그럼 예시 2번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저 정화일간한테 유라는 건 뭐냐? 재성이죠. 내가 극하는 거니까. 화극금이니까 재성. 그럼 수시로 재물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게 되는 사주가 예시 2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삼합을 이루고 있을 때는 저 사를 화로 보면 안 되고요. 축을 토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아, 쟤네들이 유를 만들기 위한 동작을 하는 애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올바르게 사주를 보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합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이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간단하게 육합은 부부합. 우리가 애정적인 어떤 만족도나 우리 합을 보고 싶을 땐 육합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평상시 하는 건 다르더라도 어떠냐, 우리 집 비상 상황, 야 우리 어떤 문제가 생겼어 라고 했을 때 딱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합, 그걸 우리가 가족합으로 보고요. 삼합은 사회합으로 봅니다.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합. 그러면 배우자하고 나의 관계에서 육합이 있을 때는 진짜 그냥 부부고요. 방합을 이루고 있을 땐 평소엔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 역할을 안 하고 이 사람 아내 역할을 안 하고 각자의 일을 하다가 우리 애기 이번 학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그때 딱 머리 맞댈 수 있는 거, 저게 저 가족합이고, 그 다음에 사회합, 저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랑 나랑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같이 가게 운영해야 되니까 그냥 붙어있는 합이에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류를 육합, 방합, 삼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합들은 각각 같은 합이라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아니면 붙어있는 양상들이 조금 다른 양상을 좀 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지의 합에 대해서 해보는 시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지의 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들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